네,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시험에 이제 73회 실기 시험 채점 결과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 잘 보십시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를 확대를 해서 한번 잘 볼게요. 그래서 좀, 보시면, 전기기능장 시험이 73회 때 100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실기시험이요. 2차 실기. 이 실기시험이면 뭐 필답형하고 작업형을 두 가지를 복합형으로 보고 합격자 수가 18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8.78%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계산해보면 18.78%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합격률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위적으로 이게 맞췄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합격자 수와 이 합격률을 갖다가 산하별과공단이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실히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73회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1일차에서 3일차까지 이런 그 피해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문제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그 루트가 나왔었죠. 루트가 나오고 뭐 제곱근이 나오고 뭐 제곱이 나오고 루트 제곱근이 나오고 루트를 갖다가 루트 요거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곱도 나왔습니다. 제곱 뭐 n의 제곱 뭐 m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수함수 쪽입니다. 특수함수 연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배장형 실수 연산인데 기본적으로 배장형 실수 연산을 따릅니다. 연산을 따르는데 이 문제를 곰곰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딱 보면은 몇 프로 정도 합격률이 나올 거라는 거 계산이 딱 나와요. 저는 이걸 오랫동안 하고 뭐 매일같이 문제를 만들고 매일같이 문제를 풀어주고 문제 연구를 하고 산업과 문제를 어떻게 냈는가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때 이런 형태의 이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은 합격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이면은 원래라면은 6%에서 8%밖에 안 나옵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6에서 8%밖에 안 나오는 거였는데 그걸 제가 1일차가 막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1일차 때 제가 풀어줬어요. 풀어줘가지고 제가 나서서 풀이를 해줘서 풀이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렸죠.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뭐 이번에 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급하면 올려도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요. 그래서 이 유튜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2일차하고 3일차 때 합격자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 합격률이 어디까지는 5% 정도 커버를 합니다. 그럼 5%를 하면은 한 뭐 10일에서 13%까지 합격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합격률이 나와요. 제가 추정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5% 정도 이렇게 업을 시킬 수 있어요. 5% 정도 합격률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최종 합격률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그렇잖아. 어차피 뭐 막 우르르 떨어져 가지고 몇 명 붙지도 못하고 한 뭐 10명 시험 보면 한 명 합격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6에서 8%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한 일개 강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실력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쫙 풀어줘도
이게 오르는 한계가 있거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온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합격률이 맞아. 내가 해보면은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얼마가 플러스 된 게 또 5%가 지금 늘어난 거야, 이게. 이거는 정체 모르지. 이게 정체 모를 인원들이 이렇게 합격이 된 거야. 그러면 이태민 당신은 왜 뭐 합격시키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걸 추정을 해봤을 때 5%가 더 플러스가 됐잖아. 원래는 이렇게 해도 한 11에서 1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대 13%라고 하면은 지금 18.78이니까 5%가 증가가 됐다니까. 그럼 이 인원이 뭐냐 이 얘기야. 이 인원이. 그러면 이 인원을 계산을 해보면 5% 하면은 55명 정도 돼요. 55명 정도가 어떻게 추가 합격이 됐느냐 이 얘기야. 추가. 이 사람들은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이걸 풀 줄 알아가지고 해도 한 13%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18.78%가 나왔다라는 건 그러면 플러스 5%가 되는데 그 플러스 5% 인원이 여기 55명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왜냐하면 1000명이니까. 1000명이니까 55명이 어떻게 합격자로 추가로 나왔느냐 이거를 밝혀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아니 추가로 55명이 합격되면 좋은 거지 뭔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이 55명은요 이렇게 5% 플러스 돼가지고 55명 이 합격자는 누가 합격시킨 거예요? 시험장의 감독관인 이 검사위원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위원이 몰래 합격시킨 부정 합격자라는 거예요. 부정 합격자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은 그래도 보시면은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그죠? 3분의 1 정도. 전체 합격자의 3분의 1. 전체 합격자의 이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이 시험장의 검사위원회에 의한 부정 합격자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시험을 봐서 정상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시험장에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나는 이걸 강력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못됐다. 내가 이 시험을 딱 보면 이 문제는 딱 보면은 몇 프로짜리다 문제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하도 많이 하고 저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출제자일 거야 아마. 출제자 들어가서 내가 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가 내놓고 몇 프로 합격률이 나올 문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5%도 합격하고 55명 더 합격하면 좋은 거지 왜 당신이 그거 가지고서 나서고 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악을 쓰고 막 그냥 불합격시킨 적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합격률이 워낙 안 나오니까 합격자 수를 한 16에서 18%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얘네들이 이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이 감독관이 썩어 빠진 이 부장불능 감독관들이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어제 몇 명 합격했지, 오늘 몇 명 합격했지, 오늘 몇 명 합격했지 해가지고 합격자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몇 명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바를 하잖아. 오바를 하면은 또 악을 쓰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시험장의 감독관, 이 검사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아직도 전체 합격자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으로 합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 알 수가 있어. 이거를.
나는 이걸 딱 시험을 보면은요, 이거 몇 명 합격자 나왔고, 몇 명 응시해서 몇 명 합격자 합격률이 얼마가 되고, 또 이 문제가 얼마짜리 합격률 정도가 된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 합격률에 맞춰져요. 이 맞춰져. 예를 들어서, 이 73회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 합격률이 나타나고 너무 많잖아. 그러면 악을 쓰고 떨어져 여기다 맞출 거라고. 18%나 16%에다 맞춰. 한 20%에다 맞추겠네. 그 5%를 삭감을 시켜버린다니까. 누가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해, 반대로. 그러면은 봐봐, 억울하게 감독관들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게 감독관이 이렇게 이 5%라는 인원 전체 여기는 합격자의 합격률의 5%나 되는 이 55명 정도가 이 부정으로 합격했다라는 이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시험을 딱 보잖아요.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냥 한눈에 이 눈에 보여요. 한마디로. 이게 합격자가 몇 명 나오고 합격률이 얼마큼 나오고 이 짓을 한다라는 게 다 나오거든. 참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과거에 그 67회인가 몇 회인가 그때부터 보면은 아이고 기가 막히죠. 그때는 1.68%가 나왔죠. 1.68%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필답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죠. 필답형에서 신문제가 세 문제인가 이렇게 나오고 막 다른 것도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작업형 통과해도 불합격되고 막 점수 막 주고 막 그랬잖아. 막 점수를 막 주는 거야, 그냥. 작업형. 어떻게 하냐, 합격을 좀 시켜보려고, 감독관, 얘네들이.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지. 그러니까 필답형 시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난 15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46점 주고 합격시키는 거야. 참, 기가 막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는 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광주에 있는 이 그 시험장에서 두 군데에서 또 얼마 전에 71회 때인가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수험자들이 필답형을 좀 못 맞았다고 하니까 뭐 40점을 전 다 줘버렸죠. 그럼 어떤 사람은 42점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7점 맞은 사람은 불합격됐고 20점 넘게 맞은 사람은 합격했고 그랬잖아. 그지? 18점 맞은 사람은 합격을 했고 17점 맞은 사람 떨어지고 그렇게 해버렸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자유평 점수가 어떻게 똑같냐고. 다섯 명이 점수를 받았는데 5명이 다 다 똑같이 줬대야. 그게 말이 되냐고. 작업형 점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감독관,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검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점사 줬다는 거예요. 그 불량 부정 감독관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광주의 그 고등학교인가 그 시험장, 광주 시험장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나왔잖아, 말이. 그런 것처럼 이 시험장에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좀 문제가 심각해. 그런 식으로 점수를 주다 보니까 이제 합격률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이제 점수를 후하게 줘가지고 그냥 봐주고 해가지고 점수를 그냥 대충 주는 게 바로 지금 전직 그냥 이 시험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딱 두 가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시험장에 감독관이라고 검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있죠? 전체 싹 교체시켜버려야 돼, 전체. 지금. 심각해. 아니, 이게 지금도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부정으로 합격한다고 추정이 된단 말이야. 이 정도 된다라는 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야. 과거에는요, 한 60%가 됐다니까 3분의 2가 전부 이 감독관, 이 불량 부정 감독관들에 의해서 한 60%가 합격을 해. 지금 역사상, 지금 73회까지 8,165명 정도 총 전기 합격자가 있거든요. 전체 합격자가 8,165명 정도 돼요. 이건 거의 그 근사치에 맞을 거예요.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틀릴 거예요. 딱 맞아. 8,165명 정도에서 60%가 다 부정으로 합격했다고 봐야 돼. 불량으로 합격한 애들이 가가지고 그 협회다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불량 부정으로 합격을 한 거야, 걔네들이.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왜냐면 그 감독관이 들어가서 그 짓을 했고, 엉터리 문제를 가지고서 막 엉터리를 채점해가지고 막 봐줘서 합격시키고 자기 학생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시킨 인원이 60% 가까이 된다니까. 50% 넘어. 이거 큰일이야. 그러니 이 시험이 썩었다고 하는 거지. 아무리 시험 한다 해도. 누구는 정직하게 감독관이 감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감독관들에 의해서 이 시험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이 시험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시험장이 검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5시간 동안 수험자들하고 밀착되어 있죠. 그러면서 부정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검사할 때도 얼굴 알면은 봐주고, 자기 학생이다, 그 학교생이다, 학원생이다, 폴리텍 학생이다 그러면은 봐주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그냥 악을 쓰고 불합격시키고, 이런 부정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대면을 하니까 그런 거야. 이 검사위원이 학생들하고 대면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5시간 동안 붙어 있고 또 검사할 때도 데려가면서 하잖아. 그러면 딱 보면서 거기서 그 부정이 일어나는 거야. 아예 대면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전국에 있는 감독관들을 이 검사위원회들한테 전체를 교체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시험이 끝나고 들어오게 하는 거야. 절대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수험자들하고 밀착을 시키면 안 돼요. 밀착을 시켜서 5시간 붙어놓고서 검사할 때도 데려가서 얼굴 보게 하면 안 돼. 누군지를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검사 번호만 하는 거지, 몇 번인지 그 누군지를 몰라야 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알면 안 돼, 절대로. 그럼 알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또 주관이 또 많이 가미가 되잖아. 감독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 얘는. 채점표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 채점표를 보고 해도 감독관의 주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점수를 다르게 주고 있는데, 몇 해 전에 71회 때도 그랬잖아. 2군데 시험장에서, 필답형을 못 맞아서 좀 점수를 좀 많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은근히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5명을 40점, 42점을 다 몽땅 줘버렸잖아. 그 중에서도 잘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가 어딨어.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전국에 있는 감독관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학생들 보고서 그냥 점수를 줘서 아는 사람 합격시키고, 모르는 놈, 기분 나쁘게 생긴 놈, 인상 더러운 놈, 그리고 이태민이 같이 그냥 맨날 그냥 따지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점수를 안 주는 거지. 최악의 점수를 주는 거지. 그래도 나는 붙는다. 난 붙을 자신 있어. 걔네들 어떤 놈이 들어와도 나는 통과할 자신 있다, 이 시험. 워낙 니들이 나보다 더 잘하냐?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검사위원 거기 들어가는 애들보다, 그리고 출제자 니들보다, 니들이 나보다 더 낫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할 것 같아. 마음대로 검사해봐라.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점수 1점, 2점이 아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 검사위원, 감독관이 활개를 쳐도 내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돼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눈 감아주고 있는 거야. 학생들도 지금 그냥 놔두고 봐주겠지 하는데, 반대로 합격률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부당하게 떨어뜨려서 합격될 사람이 떨어질 사람도 존재를 해요. 과거에 그랬다니까.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 거꾸로.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감독관의 주관과 자기 안다고 해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합격시키고, 학생들 합격시키고, 폴리텍 학생 합격시키고, 학원에서 이제 감독관 나가서 합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시험은 공정한 시험이 아닌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봐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딱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보고, 어떤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시퀀스 공사 작업 어떻게 나왔고, 필답형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합산해서 봤을 때,
이게 몇 프로 정도 합격률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5%가 더 많아. 많으면 55명 정도 추가적으로 합격시키는데 이 인원들을 합격시킨 건 누구다? 그 지사 쪽에 보면은 감독관으로 나가는 이 검사위원 애들이 몰래 부정으로 합격시킨 거야. 그러니 이 시험이 쓰레기 시험이 된 거지, 한마디로. 내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감독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정직하겠지. 자기는 정직하겠지만 그렇다면은 거기 들어가는 몇십 명의 이 검사위원이 전체가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잖아, 당신들. 당신들 몇 명들 때문에 그 몇 명이 됐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이 55명을 지금 합격했다면은 한 시험장에서 10명씩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 시험장 중에서 몇 개 정도 시험장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11개 정도, 10개에서 11개 정도에 들어가는 감독관이 그 짓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왜냐면은 봐봐, 이걸 열로 나누면 아니지, 이게 8명 정도로 봐야지. 8명 정도 총 합격자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한번 나눠볼까? 몇 개 시험장인지 한번 추정해볼까? 몇 놈이 이런 짓을 하는지 나누게 8을 해보면은 그러면 한 6.8이네요. 그러니까 한 6.875개 시험장이네. 그러니까 6개에서 7개의 시험장이 이 짓을 하네. 시험장의 감독관이 이런 짓을 하는 거네. 이 부정으로 합격자를 5%를 더 내고 있네. 지금 보니까 추정상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전국에 시험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여러 개 중에서 6개에서 7개의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놈. 그러니까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부정불량 감독관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 나머지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좀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이런 그 부정불량 감독관 있잖아. 요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명, 8명 되는 것 같으네. 내가 봐도. 그 인원들 때문에 이 시험이 전체가 다 썩는 거야. 한마디로. 썩는 거지, 한마디로. 딱 추정해보면 나오잖아. 봐봐. 나는 답을 할 수 있어. 몇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거를 추정할 수 있어. 지금은 이렇고. 과거에는 60%가 그랬다니까. 60%를 하니까 뭐 전국에 있는 3분의 2 가까이의 시험장들이 다 그 짓을 했어. 이 감독관들이 그 짓을 했다고. 참 이게 참 비리가 많았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6, 7개의 시험장에서 그 짓을 했나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자를 만드는 거야. 그 정도로 추정이 되네. 그럼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힘들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시험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이 부정불량 이 감독관들 있잖아. 얘네들을 전체를 교체시켜야 되는데 전체를 교체시킬 수 있어?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얘네들을 산업별과학공단 감독관만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이 감독관들은 시험 끝나고서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 몇 시까지 딱 들어와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검사하러 들어가고 수험생들하고는 절대로 밀착을 하거나 얘기해서도 안 되게끔 해버려야 돼. 그래서 검사만 하고 딱 나오게끔 해야 돼.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검사 채점하는 사람하고 수험자를 밀착을 시키면 거기서 반드시 부정이 생긴다. 부정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그 산업인과공단에서 시도하는 그 기사 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갖다가 채점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수험자를 데려다 놓고서 하나씩 놓고서 채점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어떻게 다? 이건 내가 얼굴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 내 학생이었었어 옛날에. 폴리텍 대학교 학생이었어. 학원에 학생이었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 필답형도 그렇게 한다면. 근데 필답형이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따로 걔네들이 그 본부에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센터에서 채점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정이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작업형 시험도 이 검사위원 얘네들을 이 수험자하고 떨어뜨려 버려야 돼. 떨어뜨려서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해버려야지만이 이게 공정한 검사에다가 채점을 매길 수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현재. 지금 큰일이야 큰일. 이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이 감독관들하고 수험자를 밀착해놓고 이게 얼굴을 대면하고서 뭐 이거 뭐 시험도 보고 채점도 매기고 그러니까 아니 뭐 점수를 감독관 주관대로 또 주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생각 주관점 줘도 되잖아. 그지? 누가 알아 세상에 다 뜯어낼 거 없애버리는데. 그잖아. 그리고 뭐 검사 안 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안 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봐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지금 개선해야 될 게 참 여러 가지 많아요. 이 출제팀에 있는 놈들 싹 교체를 해가지고 그 올바른 출제를 출제 오류가 없는 문제를 출제를 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시험장의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를 얘네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공정한 검사가 되게끔 수험자들하고 완전 떨어뜨려 놔야 돼. 절대로 얼굴도 못 보게 해야 돼. 그리고 얘기도 못 나누게 하고, 그리고 이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이 수험자들은 알 수 없게끔 딱 막아버려야 돼. 막아서 그냥 가서 그 번호만 써 있잖아. 거기서 검사만 하고 나오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공정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 그 71회 때인가 광주 시험하고 서울 시험장에서 난 필사평을 좀 못 맞았어요. 그랬더니 누군 한 시험장은 40점을 주고 전부 다 한 시험장은 40이면 몽땅 줬다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밀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막 삼로 시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감독관 불량 감독관이 들어가가지고 이 핸드폰 있잖아. 그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뒤에다가 답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보고하라고 뒷짐지고 있고 그 짓도 했다니까. 몰라 알려주고 자기 학생들 그런 짓을 한다니까. 완전 쓰레기들이지. 그러니까 이 정기균형 시험에 그 작업형 시험에 이 검사로 들어가는 이 감독관들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이게 완전 범죄자야 범죄자. 이것들이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요번에 74회 때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지만 합격률이 20%를 팍 넘어가면은 20%까지 맞추겠네. 내가 보니까 막 25% 넘어가서 막 30%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또 악을 쓰고 떨어뜨려 가지고 이 밑으로 끌어내릴 거야. 20%대로 20%로 맞추겠네.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 요번에 뭐 쉽게 나오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합격률이 30%도 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 누가 얘네들이 나서서 여러분들 악을 쓰고 떨어뜨릴 거야. 요번에 분명히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30%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누가 조정을 한다고요? 지사 쪽에 검사위원들이 얘네들이 합격자를 일부러 내는 거야. 3일 들어가면은 이 시험장에서는 몇 명 보니까 합격자를 한 10명 정도 내면 되겠다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봐주고 막 그렇게 하고 딱 하고 어떤 데는 또 10명이 넘어가면은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합격률을 이렇게 맞춘 거야 이게. 이 짓이. 이해가 하십니까, 이제? 응? 왜 이런 합격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앞전 시험인 73에는 한 5% 정도의 합격률을 갖다가 더 낸 겁니다. 절대로 그런 73의 문제를 가지고서 필답형하고 그 다음에 작업형 문제를 이거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절대로 이 합격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막 빨리 이거를 서둘러서 2일차, 3일차 많이 합격할 수 있게끔 서둘렀어도 그거는 한 5% 정도 더 합격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10%를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제가 강의 열심히 해가지고 10% 올린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 추정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요. 전 전문가예요. 누가 나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봐. 네가 나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거 딱 보고서 알 수가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떤 놈인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20년 동안 쳐다봤다고 그랬잖아. 지켜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요즘 감독관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는 거 다 봅니다. 얘기 듣고 다 보니까 이런 것들 추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태민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선동한다 어쩌죠. 개풀 뜯어놓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선동해서 뭐하게? 이런 거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험은 이대로 놔두면은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이런 썩어 빠진 이 부정불량 감독관들 때문에 이 시험이 걸레가 됐잖아. 그것도 그렇고 출제팀에서 막 출제 문제를 엉망으로 내고 출제오로 막 남발하고 얘네들 또 이제 막 그 엉터리 출제 문제를 가지고서 또 몇 명 합격시키고 몇 명 불합격시키고 막 그 짓 하잖아. 아니 그 71회 때 그 소송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에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산업일강 위법을 저질러서 검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출제 오류 문제를 가지고 동작도 되지도 않는 그런 출제 오류 문제를 가지고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불합격시켰던 게 바로 이 71회 전지인장 시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끝났으면은 이 감독관 얘네들이 나서서 이 문제가 있다. 빨리 고쳐라.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70회, 73회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이게 이 시험이. 그죠? N값 무한대인 거. 그렇잖아. 그지? 그러다가 눈치를 깠는지 73회 때는 뭐예요? 소수점 이하 버림 처리를 한다고 써 있었지. 소수점 이하 버림 한다고. 그거는 써놨대. 그거 하나만 바뀌었어. 70회 때는 또 안 바뀌었었고 73회 때 이번에 소수점 이하 버림 그게 나왔지.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시험장의 감독관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짚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했고 뭐 시험장의 감독관도 뭐 모르니까 그랬겠지. 불량 부장 감독관인데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뭐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너무 늦었어요. 70회 그랬으면 72회 때 바로 그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르게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지금도 문제가 많죠.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참 큰일이에요. 이 정기인장 시험이 공정한 시험으로 가려면 이 작업형 시험들이 공정한 시험으로 가게 되려면은 앞으로는 이 검사위원 감독관이라는 자가 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수험자들하고 절대로 이게 밀착이 돼서 같이 시험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